담당하게 된 정보전략실 이비세개발팀 운영의 매니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도서를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한 결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마켓플레이스, 홈주주자, 이상네트워크스에 대해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란 무엇일까요? 돈을 지불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치를 이전한다라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제가 지닌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막대한데요.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멈추게 되며 저희의 사회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결제 분야는 매번 새롭고 흥미진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고 합니다. 결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키워드인데요. 최근 떠들썩했던 TMF 사태와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를 보면 결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제 과정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다면 결제가 멈추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2018년 파이낸셜 타임즈에 소개된 제미마 켈리라는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버스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검토연에게 버스표를 보여줄 수 없었고 결국 충분한 결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30배에 달하는 벌금과 유죄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은행카드가 런던 교통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런던시에서 런던 교통공구에서 설계할 때,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은행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놓였던 사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2023년 9월 8일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의 결제 시스템이 18시간 동안 고통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였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를 작업하는 동안 시스템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많은 상점과 서비스에서 결제 처리가 지연될 정도로 피해는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내부 네트워크 작업 가이드 마련 및 제대로 된 재보고, DR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결제 시스템, 앞서 소개드린 사례를 보면 결제 시스템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제 시스템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제는 현재 3가지 과제의 당면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에는 누군가가 돈이나 상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결제를 하는 곳에서 통용되는 유동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결제 수단을 지불할 때 선택을 하는데 이는 동시에 사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결제 수단도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결제 수단은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결제에 잘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결제 네트워크가 지닌 파워입니다. 보시는 표는 2023년 지역별 전세계 전자상거래 총 거래대금에서의 결제수단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시면은 나라마다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제수단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왜 결제의 관습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결제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제 네트워크란 자금을 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를 뜻하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네트워크들로 구성되어 자금을 주고받으며 편의성, 효율성, 금융 포용성을 제공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솔루션과 가치의 제안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는 국가별로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자동이체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독일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며 그 이유로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위스 사람들은 현금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다들 영화에서 현금 세탁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현금을 통한 거래는 꼬리표가 남지 않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되며 익명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스위스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위스로 여행 가실 일이 있다면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에 맞게 스위스 여행 가실 때는 돈을 두둑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제의 관습이 변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결제의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제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결제 네트워크가 살아남으려면 특정 인계점을 넘어야 하며 구축이 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제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이 있어도 발전 속도가 더딜 정도로 그 가치는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결제 네트워크 파워가 막강한 나라의 비율은 60%이며 특징으로는 포괄적인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높은 디지털 결제 공유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결제 네트워크 파워가 부진한 나라의 퍼센트는 40%인데 금융 접근성이 제한됨으로써 현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제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과거의 유산과 기존 도구가 꼭 필요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기존 도구 없이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킨 국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확인된 시스템이 없던 중국은 기존 도구 없이 발전하여 성공하였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보편적인 틀을 유지시키면서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면 중국은 QR코드 결제 방식을 만들고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활성화는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추진으로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결제와 관련된 통계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것은 카드 결제 건수였을 정도로 중국의 QR코드 결제 방식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결제를 위한 결제, 선두주자 이상네트워크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결제 수단의 특징으로는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상네트워크스의 시스템에도 허위거래 방지를 하고자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결제에서 아주 중요한 결제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운영해온 B2B 결제 시스템을 기존 경로로 하여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제일 광범위한 B2B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비슷하게 최소한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 트렌드를 기존 B2B 수단에 접목시킨 간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ES페이가 있습니다. ES페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ES페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S페이는 API와 지급결제 플랫폼을 연결하여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인데요. 엄격한 전자증빙과 결제 지급 요건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대하였으며 트러스트원, 프리스크린, 클린플러스 등등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확대하면서 ES페이의 스펙트럼도 점차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네트워크스에서 큰 매출액을 차지하는 트러스트원의 최근 3년간 플랫폼 지급거래 건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21년 플랫폼 오픈 이후부터 지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원을 취급하는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주요 은행 11개 시스템과 플랫폼을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엄격한 모든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네트워크스 결제 시스템의 SIS와 2D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현재 이상네트워크스 결제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성에 대해서 나열해보았으며 오른쪽은 제가 이 네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생각해본 4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호하는 결제 수단의 상품을 추천하고 이용 고객에게 탭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경험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UI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이를 토대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ES페이를 좀 더 모듈화된 API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양한 결제 플랫폼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모듈화된 결제 API를 설계하고 보안 인증 및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실시간 분석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결정으로 영업 및 상품 개발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선 방안에서 언급한 데이터 시각화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 트러스트원의 지급거래 결제 패턴을 분석해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현재 최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네트워크스의 결제 데이터에 데이터 시각화를 적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그 장점을 3가지로 나열해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일자나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는지 그 지급 용도에 대한 데이터 패턴도 파악할 수 있고 결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 플랫폼 이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핵심 영업 대상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 경험에 대해 빠르고 명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플랫폼 UI 및 기능 개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네트워크스의 결제 시스템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결제 수단의 특징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을 보유하고 결정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관례와 결제 수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네트워크스만의 B2B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디시벨만의 수많은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선으로서 활용하고 다양한 B2B 플랫폼을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된 금융 서비스를 트렌드를 반영하고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한 결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이상네트워크스가 더 막강한 결제 네트워크 파워를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는 트렌드를 다 같이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캠퍼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